자, 주식이 주식TV 엄청 무더운 또 한 주가 지나고 여전히 무더운데 또 우리가 또 만났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그럼 시장 얘기부터 간단히 할까? 시장은 난 되게 이제 좀 불안불안하게 보여서 그렇지. 일정 부분 좀 현금화도 저번 주 말 정도에 좀 했고 그래서 지금 막 덤빌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조금 일찍 좀 한 30% 정도 현금 확보를 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이 현금 확보를 다시 언제 잘 요긴하게 다시 쓸 것인가. 재투자용이라는 거지. 뭐 장에서 바로 아이, 빼는 뭐, 건 아니고. 그럼 다 뺐어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한 30% 정도 좀 현금화를 시켜놨고 이제 다시 재진입 시기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내 눈에는 조금은 이제 조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막 폭락이 나올 거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그냥 30% 정도 해놨어. 너는 어땠어 한 주 정도?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장이 어려워 보이는데 지수는 잘 버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 종목장 장세는 활발히 진행 중이고 근데 뭐 이제 그랬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뭐 완전히 뭐 하락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때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는 중 아니냐. 근데 뭐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예전에 무슨 리만 이런 것처럼 크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현재 고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리고 매수 주체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이제 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이런 애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 또 돈이 그쪽으로 얼만간 또 들어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 주체들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불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 뭐 현금화는 나는 아직 근데 현금화를 하거나 나는 현금화를 이미 한번 했다가 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인버스를 사거나 이럴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끊어서 매매. 아까 우리도 뭐 얘기했지만 요즘은 장이 이렇게 막 쭉 가는 주식이 길어야 2박 3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짧으면 1박 2일 당일 막 이렇게 그지? 조금 매매가 많아진 건 사실이야. 나도 매매가 많아졌고 매매가 많아졌다는 거는 뭐 계속 매매를 안 하면은 자동으로 현금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면서 아직 언저리에는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현금화한 이유를 뭐 조금 더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주식들 보면은 지금 사실 많이 빠진 주식들도 꽤 많거든. 정말로 뭐 바이오 이쪽도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는데 항상 이 뭐라고 했지 시세가 크게 이제 바뀌려면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는 조금 빠지다가 한번 훅 빠졌다가 돌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은 거야. 이러다가 한 번 그냥 그게 대단한 충격은 아니더라도 이거 뭐지 할 정도의 그런 단기 충격이 딱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시세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타이밍이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뭐 좀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용기 있게 이제 그땐 다시 한번 좀 좋은 주식이었는데 밀렸는데 한 번 더 끝단으로 밀리는 주식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으로 이제 한번 현금화를 시켜놓은 게 있거든. 뭐 그래서 그냥 지수로 놓고 보면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잘하면 한 2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3,100? 3,100.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 하단까지도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차트거든, 차트로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거래 대금도 말라 있고 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적고 그 확률에
들어가서 내가 뭐 수익을 엄청나게 내겠다라고 내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럴 때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그렇게 현금화를 한 거고, 지수로 놓고 보면 1차는 한 3110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볼 생각. 또 만약에 그때 상황 봐서 더 밀리면은 이 하단 정도까지도 최악의 경우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조금 너무 덤비지 말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잖아,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도 많이 망가졌던데.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좀 그지? 단기로 놓고 보면 쓰리봉 찍고 좀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렵게 넘어간 1000포인트 시대를 다시 회귀할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데, 단기로 봤을 땐 조금 충격이 어느 정도 약간의 충격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추세선 길게 놓고 보면 한 10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는 지수로 놓고 보면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종목마다 또 움직임은 그 안에서 다르겠지, 그지? 미리 빠진 거는 좀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또 뭐 하락폭이 좀 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르긴 하나, 그냥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좀 수익 내고 있는 거 중에서 일부 현금화를 했고, 좀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런 상태에서 현금화를 진행했거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 뭐 장에 대해서 또 아니 난 뭐 딱히 할 얘기 있어? 아니 별다른 건 없어. 그래. 중국 시장 관련해 가지고 뭐 할 얘기 없어? 그래. 나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한 거는 뭐 중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거긴 하나, 중국 영향에 좀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 그지? 이번 주에 좀 글쎄 약세를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는 별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중국 회사들이 워낙 미국에 상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미국에는 영향을 좀 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중국 주식 때문에 어떻게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은 지금 뭐 공산당 정부에서 몇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아예 한 거잖아. 플랫폼하고 교육? 바이오. 교육? 그런데 이제 플랫폼하고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이오는 약간 바이오 산업이 좀 더 잘 되라 이런 쪽인 것 같고, 느낌은. 그다음에 플랫폼은 깝치지 마라. 그렇지. 까불지 마라. 그쪽 너네 너무 손을 넘었어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은 조금 타협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부동산 이쪽은 규제를 계속 할 것 같아. 느낌에는 어쨌든 뭐 지금 중국 인구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니 인구 수가 줄어들면 성장률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은 길게 봤을 때는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생각할 것 같아서 뭐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투자를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ETF를 하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을 하든 뭐 그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직접 뭐 중국 주식을 사기도 쉽지는 않지만 뭐 홍콩 주식이든 본토 주식이든 이게 뭐 100주인가? 거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10주인가 100주인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돈이 좀 많이 묶이더라고. 팔기도 쉽지 않고 사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ETF도 미국에 상장된 거 좋은 거 많으니까 그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평일시장 쪽으로 잠깐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나는 중국 주식이 뭐 그렇다고 중국이 뭐 주식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회사를 다 없애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지금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떤 뭐 구조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눌러서 눌린 거니까. 근데 정부에서 좀 돌아서면은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중국에서는 그런 규제 사업에 대해서 규제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식은 앞으로 오를 거니 지금 사라. 라는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고.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거 항상 시장은
그 호재와 악재가 그치. 같이 존재하니까 어, 어. 그거는 뭘 잡을지는 뭐 개인 본인의 판단의 판단이지. 몫이지. 그래. 그래서 장은 당분간 약세를 볼 것으로 전망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뭐 현금화해서 약간 준비를 한 거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 우리 지난주가 원방테크였지. 이게 원방테크가 뭐 장이 약세였으니 강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시초가가 45,900원이었는데 지금 종가가 45,200원이니까 한 700원 정도 빠졌다, 그지? 그러니까 한 2%가 채 뭐 빠지진 않았는데, 그냥 나는 그때 우리 음악병실 얘기하고 이런 게 좀 이슈화가 되고 이러면은 조금, 그지? 그 바람을 타서 상승 좀 단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크게 뭐 부각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냥 뭐 계속 좀 밀리다가 장 막판에 올린데, 좀 긍정적인 게 금요일 날 뭐 그래도 목요일 날 금요일이 장이 약했는데 그래도 뭐 음봉으로 쭉쭉 밀리지 않고 그래도 양봉 지켜주고 시초가 지켜주고 했던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 차트 모형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뭐 여전히 이 긴 추세 하방으로 하고 있는 지지 받고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어서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밀려서 한 쌍바닥 정도 만들고 방향을 틀어도 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원방테크가 우리가 내용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기업이었었잖아 사실. 그래서 그냥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한 한번 뭐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이 지지선 깨지지 않으면 한번 계속 좀 들고 가면서 1차, 2차 목표가 정도 기대해보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는 차트거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싼 주식은 그때 봤을 때도 아니었는데 뭐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20년 12월에는 한번 거래량 확 있기도 했었잖아. 근데 저런 거래량이 한번 나와줘야 뭔가 뭐 추세적인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이건 거래량이 너무 없긴 없더라. 그랬을 거야. 흥미가 많이 떨어져.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사실은 좀 흥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런 주식은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 있다가 그렇지. 어느 날 또 한꺼번에 이게 조금씩 차근차근 늘어나서 이렇게 신호를 주지 않아. 그냥 한 방에 그냥 올렸다가 한 방에 올렸다가 또 한 방에 쭉 빼고 이러는 거라 이거는 좀 손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 장중 이게 뭐 시세 보면서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 우리가 뭐 장 얘기할 때도 좀 불안해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부를 그냥 사서 편입해 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한번 뭐 나올 수 있고 이러지. 이거를 장중에 대응하겠다고 맨날 보고 있으면 그렇지. 돌아버린다 이거. 아니 뭐 거래가 돼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목들이 단기 확 나올 때 또 윗꼬리를 거의 많이 달아.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 만약에 편입하잖아. 그럼 항상 그냥 내 적정 목표가를 딱 매도를 걸어놓고 다른 종목을 보지. 그래서 그냥 체결이 되면 땡큐. 아니면 뭐 또 뭐 추세 깨지지 않는 한 또 가지고 가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저점을 과연 깰 가능성도 난 뭐 크다고 보지 않거든. 그리고 요 차트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이제 이게 도지형이라고 하잖아. 바닥권에서 도지형이 많이 출현하면 조만간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트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도지 모양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에 한번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슈팅 나오는 걸 기대해 보면서 나는 내가 만약에 들고 있으면 이게 매도가가 아니고 요 하단 이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가격. 지금 뭐 차트로 놓고 보면 44,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1,000원 정도니까 손절가야. 그러니까 44,0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한 한번 계속 그냥 소량으로 한번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 난 소량이면은 진짜로 이런 종목에 뭐 50% 몰빵 못하지. 눈 감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지 뭐.
게다가 재수 좋으면 진짜 음. 한 방 얻어 걸리면 크게 갈 그렇지. 수도 있으니까. 그래. 기업 내용도 영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못 본다 이거지 이거. 그렇지. 근데 뭐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뭐 주식이 주식 TV 하면서 딱 귀신같이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뭐 우리가 주중 관심주라고 제시를 하잖아. 근데 또 아예 추세 깨지지 않고 좀 잘 돌고 가다 보면 좀 괜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 또 그런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 하여튼 이거는 매매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매수가 딱 걸어놓고 매도가 걸어놓고 내가 볼 때 두 개인데 음. 하나는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음. 두 번째는 움직일 때 어떻게 봐 장중에 아니, 보지 아니, 않는데. 그러니까 장중에 안 봐도 어. 급등주로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얘가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거나 아니 뭐 그런 건 다른 종목 보다가도 보이니까 그런 거는 그때 대응하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인데 음. 나는 이거는 뭐 매매로 대응할 자신은 하려고 했었잖아, 그렇지? 없어. 거래량이 너무 없는 건 좀 단점이긴 해 지금, 그렇지? 예, 그렇게 보고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였지. 에이스테크가 5G 관련주였고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좀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 악재가.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크게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중장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아마 나는 내 생각에는 요 추세선 걸려서 좀 밀릴 것 같다. 밀리면 뭐 요 가격 지점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 한 1,800, 18,200원 정도 오면 한번 들어가 보자. 너가 뭐 요 양봉도 다 깰 수 있단 얘기야. 그래서 깰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는 했잖아. 그래서 했는데 또 얼추 비슷하게 또 요 양봉 깨고 저점까지 줬어, 그지? 그리고 다시 양봉 나오고 금요일 날 밀려서 또 음봉 나와서 조금 이런 모습인데 계속 지금 좀 바닥에서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뭐 그냥 매수했으면 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뭐 추가 매수도 한번 현금이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여전히 뭐 23,000 그지? 2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뭐 가져가 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 그리고 뭐 지난주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닌가? 많이 빠졌지. 근데 장이 안 그런 좋으면 종목에 빠졌지. 비하면 뭐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비교적 뭐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근데 이제 하거든. 저 양봉이 음.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아니었던 거잖아. 아니지. 추세 전환은 아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는 내가 지난주에도 그 회사 보다가 좀 답답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게 주가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 사업 보고서 봤을 때 뭐 기술이고 이런 건 뭐 다 검증된 회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채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깨졌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여기는 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려면 2분기에 갑자기 뭐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실적 진짜, 개선이 확 되던가. 실적 개선이 확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수출은 조금 쉽지 않을 거고 뭐 여전히 수출이 여기는 많긴 하지만 그다음 내수를 돌리기에도 통신사가 지금 뭘 바꿀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 대선 3월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6개월 선방을 하니까 내년 3월부터 좋아진다 치면 이제 슬슬 움직일 때 된 거 아니야? 만약에 이대로 두 분기가 그냥 가면 여기 망할 수도 그렇지. 있지. 위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 얘기를 네가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여기는 항상 있는 것 같아. 과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가 기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핑크빛 전망도 좀 보이고. 그런 것 같아.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대량 수주나 이런 게 터지면은 사실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최악의 터널을 좀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조만간에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주식으로 보여서 내가 가져왔던 주식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계속 좀 지켜보자고. 에이스테크는 내가 오늘 나도 사실 실전에는 편입을 시키진 않았는데 어쩔 때 기회가 되면 그런 뭐 지금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고 좀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 한번 거래해보고 싶은 종목이긴 하거든 여전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관심주로 계속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 나는 사실 망할 우려가 있는 회사들은 안 하거든. 넌 그렇지 철저하게. 근데 이제 어. 원래 내 스타일이라면 이거는 매매를 내가 안 하는 종목이긴 한데 아 5G는 한번 갈 것 같긴 한데. 너 그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5G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아마 내가 볼 땐 작년 움직임이나 그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에스테크가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계속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에이스테크도 그냥 이 정도 할까? 그래.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끝.